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역은 넘사벽인가 하는 제목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뭘 배웠죠? 왜 상수주역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한번 되돌아볼까요? 상수주역이 뭐였죠? 상수주역. 말 그대로 상과 수를 근간으로 해서 역경을 해석해내는 것을 저희들이 어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자구 해석을 중심으로 역경을 역전으로 읽어내는 그게 어리하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주역은 넘사벽인가? 넘사벽이 무슨 뜻이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그걸 넘사벽이라 그러죠. 쉽게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을 두고 얘기할 때 저희들이 넘사벽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주역이 쉽게 말해서 어렵다는 얘기죠. 왜 어려울까요? 그 원인을 알아야지 대처 방안을 찾아낼 수 있고 아니겠습니까? 왜 어렵냐? 자, 주역은 상과 수로 대표되는 상징 체계가 주역이 다른 책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상과 수가 다른 도수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역이 상과 수로 대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상과 수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상과 수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말 그대로 상과 수입니다. 이거 한자로 적어볼까요? 수. 상은 뭐가 있다 그랬죠? 물상, 괴상, 취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상은 괴상, 물상, 취상이 있다 했습니다. 수는 효수, 팔교의 상징수, 그러니까 기타수, 효수, 팔교의 상징수. 팔교에는 나중에 우리 저희들이 배울 거라 그랬죠. 팔교 상징수, 그 다음에 기타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왜 이 상이나 수 때문에, 특히 이 상 때문에 우리가 주역을 낯설게 여기고 또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신비하고 난해한 책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상입니다. 그럼 상이 뭐 있댔죠? 괴상, 물상, 취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괴상을 하나 볼까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64궤 중에서 첫 번째 궤가 중천근궤입니다. 중천근궤죠. 중천근궤는 양요가 6개 되어 있죠. 양요 6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양요를 6개가 되어 있는 이 괴상을 보니까 평소에 우리가 본 적이 거의 없는, 어쩌다가 고서적 책방에 가서 한 번쯤 볼 수 있는 그런 상입니다. 이 상을 가지고 또 옆에 적어 놓은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중천근궤 같은 경우에는 원형 리정이라는 교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형통하고 이롭고 곧다라고 겉으로는 해석이 되지만 이건 표면적인 뜻이죠.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이 상도 낯설고 이 역경, 즉 괴 효사 부분도 낯습니다. 무슨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역에 대해서 어렵다고 얘기한 이유는 바로 주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인 상과 수 합쳐서 상징체계라 그랬죠. 이 상징체계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이 상징체계를 제대로 이해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제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역경, 즉 괴호사만 제대로 읽어낼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어려움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이번 시간에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수주역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주역을 공부해 나가면서 이 상과 수에 대한 확실한 이해, 이 부분이 전제가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보다 손쉽게 주역을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런 주역이 왜 어려운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어렵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은 주역을 제대로 손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과 수라는 상징 체계 때문에 주역이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상과 수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자, 그럼 주역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과연 주역이 논리성이 있는 것일까? 첫 번째, 논리적 구조 파악. 도대체 주역이 논리성이 있는 것인가? 만약 논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다 손쉽게 주역에 접근할 수가 있겠죠. 왜? 논리가 있느냐?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논리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죠. 대신 시간 관계상 길게 설명하는 부분은 해당되는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법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논리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은 주역에 손쉽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그 논리적 구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이름인지 모르겠네요.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 라이프니츠가 이진법을 발명했죠. 이진법. 이진법 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역 64개의 배열 순서는 이진법수 배열 순서하고 완전히 일치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주역은 음량으로 구성된 8궤, 64궤, 384효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64궤, 이 부분 원도를 보게 되면요, 이 원도를 갖다가 보고 64개가 배치가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도 순서하고 이진법수하고 완전히 일치를 한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은 주역은 음과 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음이고 이게 양입니다.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진법수는 0과 1, 두 가지 수로 이루어진 게 이진법수입니다. 그러면 0은 수축되는 의미가 있으니까 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양은 발산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양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64개 배열 순서하고 이진법수 배열 순서가 똑같아 그러면은, 그래서 그게 논리적 구조가 파악이 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요, 음이 0이고 양이 1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디지털 수가 결국 0,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역도 세상 만물은 음과 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역의 6개 양효 6개, 그죠? 이게 중천근계라 그랬습니다. 중천근계의 상이라 그랬죠. 이게 양이니까 1입니다. 1, 1, 1, 1, 1, 1. 그런데 이진법수는 옆으로 씁니다. 쓰면은 이 괴상은 이진법수로 표시를 하면은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1, 1, 1, 1, 1, 1이 된다는 거죠. 결국 이 괴상이나 중천근계를 상징하는 이 괴상이나 이 이진법수로 표시한 이 괴상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괴상은 우리에게 낯설지만 이 수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왜? 우리가 평소에 계속 사용해 온 숫자니까요. 그래서 이 1, 6개라는 이 괴상도 이 괴상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64개 배열 순서와 이진법수 배열 순서가 같기 때문이다. 즉 논리적으로 우리가 주역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역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부분이 입증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주역에 대해서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명해 드리는 방법은 해당되는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주역은 논리적 구조로 되어 있다 라는 부분을 댔고, 그 부분만 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역에 대해서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진법수로 괴상 표시,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죠? 괴상이 우리에게 낯설고 뭔가 신비로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를 준다 그러면은 굳이 괴상을 갖다가 중천관계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다시피 이 양의 6개 표시할 게 아니고 그냥 1, 1, 1, 1, 1, 1로 표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진법수로 괴상을 표시하는 것 하되 이 원래의 괴상을 버리지 말고, 왜? 이 괴상이 결국은 우리 주역에서 5,000년 이상 꾸준히 흘러내려온 상이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는 없죠. 대신에 옆에다가 이진법수로 표시된 괴상을 표시해 줌으로써 우리가 손쉽게 주역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괴 효사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상수역이라는 것은 상과 수를 가지고 어떻게 역경, 즉 괴 효사를 읽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새로운 뜻이죠. 괴 효사 읽기 라는 제목으로 교재에 실어 두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상과 수에서 괴 효사를 읽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8괴 물상 취상표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설교회전의 내용이 나오죠. 괴를 설명하는 전, 즉 공자와 그 제자들이 만들었다는 설교전에 이 8괴 물상 취상표가 있는 부분을 제가 추가를 시켜가지고 신괴호사 읽기라는 이 부분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앞으로 상과 수를 가지고 괴효사, 즉 역경을 읽어낼 때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시면은 누구나 괴효사를 쉽게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64개의 각 괴는 나름대로의 의도를 가지고 있죠.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 괴의라 그러죠. 괴의. 괴의 뜻이란 얘기입니다. 괴의가 되겠습니다. 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천관계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 강인함, 이런 의의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각 괴가 그 괴에 맞는 괴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괴의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상을 통한 괴의 파악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 괴의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이런 상징성을 가진, 즉 중천근괴 같은 경우에 리더십이나 강인함이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이미지를 가지는 사람하고 이게 연결시켜 버리면은 우리가 그 해당되는 사람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사람이니까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보이는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중천근괴를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갈 때, 그 괴의를 설명드릴 때 연예인 이순재의 리더십과 중천근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천근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괴의를 이순재라는 연예인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연예인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가 괴의를 파악하는 부분은 제가 독학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각 교가 가지고 있는 괴의를 보다 쉽게 우리가 체득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방법을 제가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4개 설명드릴 때 첫 번째 게 중천근괴 같은 경우에는 이순재의 리더십과 중천근괴라는 타이틀을 달고 설명을 해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주역이 넘사벽이라 그러는데 쉬운 길은 없나라고 고민 끝에 발견해낸 것이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이 네 가지 부분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상과 수를 가지고 역경, 즉 괴효사를 읽어내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역경에서 역전 넘어가는 어리역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역경에서 역전으로 넘어가는 그 역전은 공자나 그 제자들이 이미 해독을 해 두었습니다. 또 그 해독된 부분이 우리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주역의 뿌리라고 하는 역경, 즉 괴효사, 이 부분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하는 그게 상수역의 핵심 부분이라 생각할 때 이 네 가지 내용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내야 되는, 또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 교재에 지금 다 표시되어 있거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78페이지, 그 2번의 이진법 같은 경우는 99페이지, 그리고 괴효사 신괴효상 읽는 법, 이거는 55페이지, 그리고 8개 물상 취상표는 66페이지네요. 66페이지. 여기에 각각 다 교재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이 교재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게 되면은 강사가 왜 그런 얘기를 했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역은 넘사벽인가? 왜 어려운가? 과연 우리가 쉬운 길은 없는가?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역은 넘사벽인가 하는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교재 33페이지에 실려 있죠. 주역의 뿌리와 체계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길을 우리가 걸어왔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좁은 길로, 중간 길로 들었습니다. 점점 이제 좁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 강의에 참석하기 전에 32페이지네요. 32페이지에 있는 주역의 뿌리와 체계 32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읽고 오시면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딱 두 가지가 공통부문을 가지고 있네요. 여러 사람들이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이 칠판에 글이 좀 진해지면 좋겠다. 희미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15분 남짓 강의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적은 것 같다. 두 번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요청입니다. 1번은 희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2번은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에 준비를 야무지게 한 다음에 8월부터는 일주일에 2번 방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자는 왕이니까요.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묻은 여름 건강 잘 챙기세요. 여러분 안녕.